네,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은 코스피는 보합 계속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이 그나마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증시인데요. 우리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봐야겠죠? 네. 뉴욕 증시 볼까요? 워낙에 못 이제 가고 대선 있어요. 전에 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냥 정고점 돌파 안 할 것 같아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죠? 어저께 다우지수 2.29% 마이너스고요. 나스닥 1.64% 마이너스. 나스닥 엄청 올랐네. S&P 500 마이너스 1.86%. 필라델피아 반도체 2.1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가 많이 빠졌네요. 뭐 보통 이러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옛날에 그냥 다 이렇게 분석했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번 연도로. 이거 각도를 보시면은 그동안 올랐던 각도보다 더 높아요.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반도체,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반도체 지수들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삼성전자만 못 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날아갔을 텐데. 지금 그 다우 지수는 전고점 앞두고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전고점을 다 뚫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다우 지수가 제일 약하죠. 다우 지수는 사실 그 뭐 편입과 편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뭐 애플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약간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좀 다우존스 신문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전통 지수였는데 뭐 그 제겔치 회장이 만든 GE도 이제 막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지수가 좀 약한 거고 나스닥이랑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쉬고 있는 좀 사실 아쉬울 게 없고 제가 전고점 돌파를 못할 것 같다는 건 이제 다우 지수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유가는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다 3, 4% 급락을 해버렸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하도 뭐 언론을 보니까 설레발 치지 말라고 누가 막 그래서 아니 트럼프 팬분들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지난 대선에서 네.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변이. 그래서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는 네. 게 아닐까요? 아니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중립적으로 저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립 기여를 넣고 합리적으로 봅시다. 차분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팬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광팬들 뭐라고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좋겠죠. 뭐 그 트럼프 분이 대주셔서 뭐 중공을 부셔달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여론조사고 뭐고 뭐 다 사기고 뭐 바이든 다 사기고 그거 다 사기 그 언론에서 받아 쓰는 거다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뭐 그 팬심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뭐 이제 그 보수 오늘 대법관 상원에서 통과됐더라고요.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관 한 명도 안 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우편 투표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표에 오래 걸리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뭐 그 재검표 기한이 있대. 우리나라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 법원에. 근데 재검표 기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재검표를 못 할 거라 이거죠. 기간만큼. 그러면 이제 50년도 더 된 그 링컨 시대의 법을 갖다가 법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재검표 기간 내에 재검표를 못하면 그때까지 카운팅된 거가 이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그 트럼프가 불리하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불리하다. 근데 이제 사전투표랑 우편투표가 안 이루어지니 검표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그 현장 투표에서 유리한 트럼프가 집계가 되는 게 높아서 자기가 그걸 막은 다음에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놔서 재검표를 막은 다음에 그때까지 카운팅된 게 내가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할 거라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까지 누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그냥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할 건가? 그 패배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패배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야 어쨌든 일단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래요? 지금 상황은 될 수가 없어요. 패배 선언을 안 한다니까요. 트럼프가. 다시 한다.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패배 불복한다? 선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성향상. 그럼 질질질 계속 끄는 거예요. 몇 달을. 그 몇 달 끌다가 이제 우편 투표랑 뭐 그 재검표가 돼야 되는데 안 되게 계속 막으려고 지금 보수 대법관을 그럼 임명한 거죠. 더 이 상황이 갈 수 있다라는 계속 거죠.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그럴 확률이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말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증시를 그냥 두진 않지 않을까요? 아, 증시를 근데 그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부양책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이 계속 목표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원은 민주당이에요. 상원은 공화당이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하려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해줘요. 왜? 아니 지금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해주면 뭐하러 지금 합의를 해줘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는 걸 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뭔가 성과를 내서 바이든 대선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국민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트럼프가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는 덮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난리예요. 지금 난리예요. 어차피 트럼프 공화당 그 유세 보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마스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좀 검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더 확진율도 나오고 높아지더라고요. 더 네. 나오고 아 모르겠어요. 월드 시리즈를 보니까 막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났던데 막 도로 홈스티라고 막. 자, 근데 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미국 시장 정거점 네. 앞두고 모멘텀 상실을 되고 저는 대선이 끝나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트럼프는 이번 불복을 할 연말은,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연말은 변동성 장세를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될 것 미국 같다. 시장에 기대를 하지 네.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동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연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시장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이게 미국 시장에 가도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될 거지만 그나마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해주면 다우가 전고점 돌파해주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포트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가지고 갈 것만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오늘 그거죠 주제죠. 오늘 기아자동차가 10% 가까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오르고 있고 우리 그동안 현대글로비스랑 현대 그 제철만 올라가지고 아쉬웠잖아요. 오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드디어 오르고 기아자동차는 더 급하게 오르네요. 그러게요. 오늘 지금 현재 10%까지 올라주고 제가 그 있습니다. 제2의 차화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제2의 차화 장세를 이제 막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약간 그 감으로 느꼈거든요. 저는 그때 이 제2의 차화 장세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유 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갔던 거 코스닥 다 급락하잖아요. 대주주 그 요건 5억으로 올려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코스닥의 하락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와 안 간 것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H&M 이거 현대상선이거든요. 이거 갑자기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해운 업황이 막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아무도 몰랐죠. 이 H&M이 갈 거라는 거예요. 뭐 저도 이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대기아차나 뭐 현대상선 뭐 저런 것들이 가요. 근데 저런 것들이 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2차 전진이 뭐니 이런 거 막 급하게 가다가 떨어지고 반사적으로 잠깐 연말에 가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내년에 주도 섹터가 바뀌는 어떤 판이 바뀌는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판이 아예 바뀌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10년을 내다보면 현대자동차보단 좋지만 현대자동차가 아예 은퇴를 해버리는 은퇴 선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복귀를 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퇴 선수가 복귀를 하는 데까지 머무는 게 아니라 신의 선수를 다시 밀어내버리고 얘가 주전으로 다시 전성기 활약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성장주는 끝난 거예요? 얘도 성장주죠, 현대기아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장주 그런 거죠. 네. 2차 전지라던가 뭐 네. 바이오 중에 막 잘 갔던 네이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오랫동안 쉴 확률이 높은 거죠. 기술적인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고, 지금은 오히려 막 요즘에 삼부 토건 이런 거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막 그런 엉뚱한 게 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가 그래도 네. 시장을 주도해준다라는 건 우리 증시에서는 반가운 거잖아요. 좋죠. 지금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좀 전향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금호석유도 말하고 지금 10일 연속 양봉 나왔었어요. 금호석유도. 그 연관되어 있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려면 자동차 타이어에 합성 고무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금호석유가 좋고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아 자동차는 K5가 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자동차가 잘 나가는데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아이오닉하고 제네시스 G80이 뭐 타본 사람들이 야 이거 벤츠 무슨 E 클래스를 침범할 벤츠에서 벤츠 팬들은 인정 안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기아 자동차는 K5에서 완전히 이겼잖아요 이번에 잘 안 좋은 게 지금 소나타예요 소나타가 다들 슬픈 물고기 같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 도대체 K5가 압도적인 디자인이에요 지금 그 같은 라인에서 그리고 그 위에 그랜저는 원래 옛날에 중후한 멋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그랜저를 탔는데 너무 젊은 층으로 가서 호불호가 갈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K7은 중후한 멋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기아차가 많이 뺏어가면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GM이라던가 포드모터스 이런 거 주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길리 자동차, 볼보가 있는 이 주가가 전부 자 길리 자동차 이건 볼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볼보 업황이 좋다. 그렇죠? 포드모터스 이거 20개월 돌파했고 GM도 지금 강력하게 돌파했고 자 이런 업체들이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미주와 유럽에서 팔리는 차들이 잘 팔리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미주, 유럽에서 활약을 하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SUV나 이런 것도 있고 기아자동차는 중형 세단 라인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반사적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지고 뭐 그동안에 2차 전지 너무 많이 같은 것들이 급락을 하고 반사적으로 연말에 반짝하는 것일까? 아니면 판도가 바뀌는 것일까? 저는 판도가 바뀌는 거라고 네. 봐요. 판도가. 연말을 좀 판도가. 그래서 내년도에 오히려 저는 오늘 저기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잠깐 그 반등하잖아요. 급락했다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없는데 오늘 카카오도 예를 들어 반등했거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거 쭉 가고 있었고 뭐 첨보가 생각나네요. 첨보 엄청나게 갔잖아요. 전해질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HTS가 느려져 가지고 지금 글씨가 쳐졌네요. 첨보 이런 게 엄청 갔잖아요. 네, 코프로 엄청 갔다가 지금, 내려가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오늘 첨보가 이 반등하잖아요. 이제 판도가 바뀐 거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자동차 부품주 밑에 만도 뭐 이런 거 다 있죠. SL, 세종공업. 그게 쉬는 게 본류지 첨보가 반등하는 게 이제는 이게 반대예요. 제가 보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동안은 첨보가 주도하고 조정하는 첨보를 샀어야지 첨보 같은 게 조정할 주객이 때 바뀌었네요. 네. 자동차 부품주가 반짝이는 거를 사면 안 돼. 거꾸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건 이제 저는 가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쉴 때 사야지 오히려 물론 2차 전지 전기차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완성 본차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차 그 가솔린. 그래서 첨보가 반등하는 거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할 때다. 지금. 그래요? 밑에 보여드릴게요. 그 대형 자동차가 가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세종공업, SL 그리고 만도 그렇죠? 한온 시스템 맞아요. 이런 것들 다 가고 오늘 있거든요. 좋네요. 한온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시가총액 그 상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네,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도 동시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판도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반등하는 거는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거다. 그거고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알아요. 자, 카카오 네이버 월봉을 봐봐요. 저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냐면 이게 정확한 가격은 몰라. 왜냐면 10개월 선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10개월 선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상승을 할 테니까 그래도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갈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전혀 다르죠. 버퍼링이 지금 심해서 그런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월봉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갈리는 시점이 온 거라고 봐요. 오늘은 우연찮게 둘 다 지금 상승하는 그 모양이 나오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옮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옮기시면 돼요.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네이버 기본으로 카카오는 봤을 때는 네. 이제 이렇게 이쪽 먼저 갔다가 또 쉬고 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있는데 이제는 상승 폭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저는 내년을 카카오 봤을 네이버보다는 때, 네. 제가 10년을 내다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1-2년을 잘라서 보면 내년도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자동차 업종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종을 1년 상승률 52주 상승률로 훨씬 더 압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중을 자동차 업황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업종으로.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전환을 계속 시도 중이거든요. 그중에 어제부터 좀 눈여겨봤던 게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가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좀 시간이 있었네요. 자, 이게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맨날 HTS가 좋았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HTS가 드려요. 오늘 저희 WTI도 급락을 했고요. 지금 그 금속 가격을 좀 보죠. 금속 가격이 이쪽 보면은 금은이 그 안전자산인데 금은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여기는 지금 철광석 가격이 표시가 안 되는데 철광석 가격이 요즘에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우리가 제주업종 얘기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폐지 어르신들이 어려우면 제지업종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분이 어려운 게 폐지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근데 폐지를 원료로 하는 제지업종은 좋아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왜 좋았죠? 원료인 폐지 가격은 급락을 하고 이 끝에 있는 수요는 새벽 배송이다, 뭐 코로나19 사태다 해서 좋으니까 골판지 가격이라던가 박스 가격은 올라갔고 마진이 좋아서 좋아지는 거죠. 포스코도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끝에 있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잘 팔려서 포스코를 살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현대 기아자동차가 잘 나가고 현대차 목표가가 지금 26만 원짜리도 나왔더라고요. 현대차가 잘 팔리면 타이어가 잘 팔리니까 금호석유도 좋고 강판이 써야 되니까 포스코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방에서 뛰는 애가 좋아져야 돼요. 지금 다 좋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 그 포스코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거는 갔잖아요. 포스코 2차 케미칼은 전지요? 2차 전지로 네, 갔잖아요. 올해 좋았죠. 포스코 네. 케미칼은 이제 쉬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제 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그 계열사에 이 IT를 다 책임지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얘도 이 그 디지털 뉴딜에 걸려가지고 얼마가 올랐어요? 78.37%가 올랐어요. 9월달 고점상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만 못 올랐죠. 포스코만. 이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중국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보산차관 같은 중국 커다란 업체 빼고 다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업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중국은 혼자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국 경기주들을 봤던 거고, 그 소비주들을 봤던 거고, 경기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H&M 같은 현대상선이 살아나죠. 해운업황이 살아나고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잘 팔리고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포스코도 할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은 원유 가격도 급락하고 다 급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수요만 회복이 되면 좋은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료 가격은 떨어진다. 이러면 마진이 커지죠. 포스코도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현대제철은 먼저 갔죠. 현대제철은 먼저 갔는데 얘는 약간 현대기아자동차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하고 약간 그린 뉴딜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갔는데 이제 포스코도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들도 이제 밑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내년도 2021년도를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의 상승률보다 포스코, 현대제철의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연말을 앞두고 잠깐 이거 반짝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이 2020년 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은퇴했는데 잠깐 신예 선수가 조금 쉴 때 좀 이제 은퇴 선수가 뭐 경험으로 해가지고 조금 하는 거 그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어서 내년도를 앞두고는 요런 거를 해야 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딸려오는 것들, 강판 만드는 업체들, 타이어 만드는 업체들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부활의 신호탄, 이제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은 먼저 다 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올해만 46.2% 올랐고 포스코 ICT는 지난 9월 이후에 54.4% 올랐어요. 포스코는 지금 15.0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를 폭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자, 연봉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때 현대자동차 연봉 보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 현대자동차요? 네, 현대자동차가 그때 언제 얘기했냐면 카카오 네이버랑 현대자동차 맞아요. 저보고 네, 물어보셨어요. 그때 9만 원이던 시절 말씀하시는 저보고 거죠. 물어보셨어요. 10년 내다봤을 때 누구 선택하겠냐고. 근데 현대자동차는 저는 그때 그래서 20년 선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돌려놓고 끝날 것 같은데 10년 선에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선을 돌파를 시켰거든요. 현대자동차는. 이러면 얘기가 그래서 판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포스코는 어디가 있어? 포스코는 지금 20년 선이 깨져 있어요. 지금 2008년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20년 선이 깨져 있는 이 상황인데 포스코가 우리나라 그 철강 기업 1위로서 망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얘는 20년 선까지 갈 것 같아요. 30만 원 선까지는 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포스코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철을 만들었는데 지금 용광로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용광로는 한번 멈추면 갖다 버려야 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용광로를 멈출 수가 없는데 누가 멈췄냐? 중소 그 철강사들이 다 멈추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광로를 다시 만들려면요. 다시 만들면 한참 걸려요. 그럼 이제 포스코 혼자 용광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10년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포스코는 20년 선 가까이는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이 내년에 이제 그 좋은 수익을 거두는 목표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분위기와 또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포스코 그룹을 좀 짚어봤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